안녕하세요. 저는 판메리랩에서 올가닉 캠 강의를 맡은 션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올가닉 캠 강의를 시작을 해볼 거고요. 우선 챕터 1 Structure and Bonding에서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올가닉 캠이라는 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올가닉 캠은 여러분들이 제너럴 캠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그 3D 케미컬 몰레큘의 3D 스트럭처에 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 케미컬 몰레큘들이 실질적으로 그 솔루션 안에 있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케미컬 리액션을 진행을 하는지에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응용과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충분히 어떤 형태의 문제든 간에,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셔야 될 MCAT, DAT 아니면은 피켓과 같은 대학원 시험에서도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우선은 챕터 1.1 Atomic Structure에서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은 제너럴 캠을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시고 끝내셨다는 가정을 해서 우리가 강의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짚고 서머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애토믹 스트럭처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퀀텀 메카니컬 스트럭처에 대해서까지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여기에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거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올가닉 캠에서 얘기하고 있는 프로톤과 뉴트론, 일렉트론, 그리고 일렉트론의 움직임, 특히나 루이스 애시드 베이스는 일렉트론의 움직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애시드와 베이스를 구분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퀀텀 메카니컬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을 하지 않아요. 보어스 모델에서 얘기하는 일렉트론을 하나의 파리클로서 접근하는 방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우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뉴클리어스는 positively charged 프로톤과 뉴트론들이 존재하고 있고, negatively charged 일렉트론들은 클라우드 상태로 뉴클리어스 주변에 존재한다. 퀀텀 메카니컬 모델에서 얘기하는 게 클라우드 모델이었죠. 일렉트론 클라우드 모델.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일렉트론들을 여기에 있는 파리클로서 보게 될 거예요. 올가닉 캠을 공부하시면서. 그래서 그 점을 놓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atomic number, mass number, atomic number, number of proton을 의미하고, 그리고 atomic number에서 말하는 number of proton, 이것이 바로 definition이자 identity죠. identity of atom을 우리는 number of proton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mass number는 number of proton 플러스 neutron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mass number가 이제 보통 뭐 121.73이라든가 아니면 3몇 이렇게 소수점 자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일렉트론의 무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아시는 거 아시죠? 여기에서 mass number가 소수점의 자리가 나오는 거는 아이소톱스의 존재 때문에 그렇다는 거 꼭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클리어하지 않으신 분은 이제 제너럴 캠에서 관련한 부분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Isotopes are atoms of the same element that have different number of neutrons, therefore different mass number. mass number들이 아이소토스한테 각자 다른데,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프로톤의 개수는 똑같지만 뉴트론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atomic mass는 weighted average mass in atomic mass unit of an element's naturally occurring isotopes. 그래서 예를 들면은 C12, C13, C14이 이제 90, C12가 80%, 자연 상태에서 C13이 15%, C14이 5%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 우리가 결국 카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프로톤을 6개 가지고 있는 모든 엘리멘트들을 카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카본의 매스를 표기할 때 얘네를 12AMU로 표기를 해야 되냐, 아니면 13, 14 어떤 걸로 표기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게 Average Atomic Mass라는 부분이고요. Average Atomic Mass를 통해서 우리는 C12 곱하기 0.8, 80%니까 0.8이에요. 그죠? 더하기 13 곱하기 0.15 더하기 14 곱하기 0.05를 하중 값수를 통해서 결국에 자연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카본이라는 그 프로톤 6개를 가지고 있는 카본이라는 이 엘리먼트들의 에버리지 매스 값을 계산을 해서 얘네들을 표기를 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그게 에버리지 애토믹 매스였고요. 쿼럼 메카닉스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아토믹 스트럭처, 오비럴이라는 거는 probability를 말합니다. 그죠? probability of finding electron. 우리가 이 제너럴 캠에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제너럴 캠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보셨을 텐데,
보어스 모델까지 설명한 거는 일렉트론을 파리클로스만 설명을 하고 파리클로스의 움직임과 파리클로스의 성질만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었을 당시에 하이드로젠으로서 봤었을 때 하이드로젠 안에서의 일렉트론의 움직임과 이 모든 것들은 make sense 했었지만 하이드로젠을 제외한 힐리움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하이드로젠보다 커다란 아톰들, 엘리먼트들의 경우는 전부 다 그 법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어스 모델 다음에 퀀텀 메카니컬 애토믹 모델이 만들어졌고요. 이 퀀텀 메카니컬 애토믹 모델에서는 일렉트론을 일렉트론을 파리클이자 웨이브로서 다루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렉트론의 모멘텀과 포지션을 동시에 알 수 없어요. 일렉트론의 모멘텀을 안다는 건 일렉트론을 파티클로서 보면서 얘네가 얼마만큼 움직이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고, 일렉트론을 웨이브로서 봤을 때 얘가 아톰의 뉴클리어스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존재하는 웨이브냐를 설명하는 거였는데, 퀀텀 메카니컬 모델에서는 이 일렉트론을 파리클이자 웨이브로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이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웨이브 펑션이라고 불리우는 퀀티티를 나타냄으로써 이 웨이브 펑션 자체가 의미하는 건 그렇게 시그니피컨트하다고 볼 수 없지만 웨이브 펑션의 제곱이 되는 이 웨이브 펑션 스퀘어로서 일렉트론이 있을 곳을 표시를 해주죠. 예를 들면은 이제 하이드로젠을 예제로 두자면 하이드로젠을 기본으로 봤었을 때 우리는 하이드로젠의 일렉트론 오비탈 1s 오비탈 이렇게 구의 형태를 그려요. 이 구가 의미하는 바는 이 스피어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 안에 우리는 정확히 어디에 일렉트론이 있고 지금 그 상황에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안에서 95% 이상의 확률로 일렉트론을 찾을 수 있다라는 확률 분포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퀀텀 메카니컬에서 말하는 일렉트론 오비탈의 개념이고, 우리는 그걸 수학적으로 여기에 있는 슈로딩거 웨이브 펑션의 스퀘어로서 계산을 함으로써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는 s 오비탈을 배웠었고 p 오비탈을 배웠었고 d 오비탈을 배웠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four different kinds of orbitals for electrons based on those derived for hydrogen atoms 이렇게 얘기를 하고, s 오비탈 자체가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에서 존재할 수 있는 오비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에너지 레벨 자체가 n을 기준으로 뉴클리어스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뉴클리어스 즉 아tom 핵, 엘리멘트 핵이죠. 이 엘리멘트 핵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첫 번째 에너지 레벨 즉 일렉트론이 거주할 수 있는 첫 번째 주거 구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 안에서는 s 오비탈밖에 존재할 수가 없지만 n이 1일 때 여기에서 n은 프린시플 쿼넌 넘버 즉 에너지 레벨을 의미하는 숫자이고요. 이게 에너지 레벨 자체가 커져갔을 때 두 번째 에너지 레벨로 늘어났었을 때 여기에는 s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고 p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에너지 레벨이 세 번째 에너지 레벨까지 도달했었을 때 여기에는 s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고 p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고 또한 d 오비탈도 존재할 수 있고 이제 네 번째 에너지 레벨 n은 4까지 올라갔었을 때 여기에는 s 오비탈도 존재하고 p 오비탈도 존재하고 d 오비탈도 존재하고 f 오비탈도 존재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우리가 제너럴 캠을 공부하면서 챕터 7 Atomic Structure와 배우는 데 있어서 챕터 7에서 배우는 내용을 다시금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리어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은 실은 분들은 다시금 가서 그 부분에 대한 복습 조금 하시고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여기에서 orbitals are grouped in shells of increasing size and energy.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shell이라는 것 자체가 에너지 레벨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에너지 레벨, 즉 principal quantum number. 우리가 쿼넌 넘버들에 대해서 배웠을 때 배웠었던 principal quantum number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얘네들은 n으로서 표기하죠. n은 1, 2, 3, 4 자연수가 가능하고요. Differential contain different number and kinds of orbital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각각의 orbital, each orbital can be occupied by two electrons. 여기에서 각 오비터 하나하나들은 여기에 1s 오비터 여기에 보면은 일렉트론 2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일렉트론이 2개씩 들어찰 수 있다. 여기에서 일렉트론을 봤었을 때 우리가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로 표시하고 나머지 하나는 밑으로 올라가는 화살표로 표시를 하는데, 이거는 일렉트론의 스핀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는 일렉트론들은 그 자리에서 회전을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전을 하죠. 이 일렉트론의 자전이 바로
일렉트론이 카운터 클락와이즈의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위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표시를 하고, 일렉트론이 카운터 클락와이즈, 클락와이즈로 돌아갔었을 때 카운터 클락와이즈로 돌아가고 있는 게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고, 클락와이즈로 돌아가고 있는 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방향이니까 그 점 유의해서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First shell contain one s orbital, denoted one s holds only two electrons. Second shell contain one s orbital, 그리고 3p orbital. 그래서 총 8개의 일렉트론을 감당할 수 있고, third shell, 즉 n은 3이죠. 아까 그려드린 것처럼 n은 3에서 third 에너지 레벨이 올라갔었을 때 여기에는 s orbital 들어갈 수 있고, p orbital 들어갈 수 있고, 마찬가지로 d orbital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에너지 레벨에는 총 18개까지의 일렉트론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